박상용이 동기여진을 준비합니까? 오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구자연 총장 대행을 비꼬는 것은 물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하여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윗선 수사로 올라가면 결국 검찰은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고 압박을 느끼는 박상용은 자기 살 길을 가기 위해 여러 폭로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동훈의 뚜껑을 종조준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윗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정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증거와 진술을 짜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윗선으로 지목된 한동훈은 현재 자신을 비판한 추미애, 서영교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박상용 검사 다음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검찰 세력을 비호하며 민주당의 개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쇼츠에서 화제가 된 이 대북 송금의 진짜 막후 공범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 주장을 매우 지속적이고도 매우 광범위하게 언론이 보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 그 검찰 출입 기자 중심으로 검찰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기자들이 있으면 지금 나와야 돼요.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간혹 의미 있는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검찰이 해주는 얘기를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이 정말 뼈아프게 반성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여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냐 그러는데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다보고 국정조사에서 쇼를 하는지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정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대책단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때 이제 연어 술 파티 얘기가 그 대책단 그 활동의 결과로서 나옵니다. 그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정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검찰이 수원지검이 김성태, 방상용, 이화영 등을 수시로 불렀는데 그 기록들을 확인을 해야 언제 같이 불렀는지 또 그런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의심되는 시간에 실제로 불렀는지 이런 게 확인되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수원구치소가. 그래서 그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그 사실조회 회보 그거를 요청합니다. 법원이 회보하라고 해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수원구치소가 안 합니다. 야, 그건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출정 기록을 안 넘겨요. 그러니까 의혹은 막 제기되는데 출정 기록으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 시점에 자기네들이 해명을 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그 해명을 써줘요. 그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다 비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책단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걸 발견했잖아요. 제가 수원구치소에 항의 방문했어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구치소장이 안 만나주더라고요. 거의 저희가 로비에서 농성하다시피 해서 겨우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 법원에서 내라고 한 출정 기록까지 안 내면 되냐 그랬더니 이건 민감한 자료여서 우리가 낼 수가 없다. 법무부의 지시가 없으면 못 낸다. 그래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근거 없이 그냥 툭 찔렀어요. 근데 검찰에는 왜 줬냐? 검찰이 당신이 준 그 기록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구치소장한테요? 구치소장한테 있죠. 알고서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찔렀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검찰 갖고 있었어 그때. 갖고 있었죠. 그랬더니 뭐래요? 김현우가 인정했어요. 검찰과는 그런 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는 안 주고 검찰에는 줬습니다. 줬어요. 그걸 제가 이 폰에 녹음해놨죠. 야, 그건 모험인데 사실은. 근데 그 구치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현우.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탄핵 와중에서도 지켜줬지. 그 사람을
박상용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수감된 곳에서 황제 의전을 받았잖아요. 예. 그 그렇게 김현우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 안양교도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맞아. 그때 거기까지만 내가 기사를 봤는데 그 안양교도소장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현직 안양교도소장님이십니다. 근데 아니 언론은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언어술 파티 말이 안 된다고 그랬던 언론들 저도 그 당시에 사실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확인해야 주장을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진술만 가지고 증언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출정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주는 거예요. 언론이라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이 제출하라는데도 안 해? 라고 하면 비판해야 되잖아요. 비판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검찰의 해명만. 그럼 가만히나 있든지 검찰 해명은 수십 건씩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조작 기소 취소하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 이럴 때 아주 편리하게 뭐 균형 보도 얘기합니다. 박상용이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일방인 것처럼 그래서 국조 이제 하는 그런 국조특위위원들하고 박상용을 1대1로 등치시켜 놓고 이쪽 주장을 했으니 보도하면 이쪽 주장도 보도해야지 뭐 이런 기계적인 중립을 맞춘다고. 따져서 하라고요. 중립 좋은데 중립은 접근하는 그 자세의 중립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맞추는 거는 그거는 기계적인 안배인 거예요. 기계적인 안배는 예를 들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발언 시간을 동일하게 주는 거 이게 기계적인 안배인 거지. 그게 필요한 거지. 기자는 접근할 때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확인된 것을 용기 있게 자기의 책임으로 보도하는 게 그게 본령입니다. 근데 보도자료 주면은 그냥 받아가지고 받아치고 그걸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물론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기자들은 또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이제 KBS에 있을 때 그 기계적인 중립이란 말을 더군다나 KBS는 공영방송이 있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었거든.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지금 말한 대로 박상용의 말은 이렇고 국조특위의 말은 이런데 똑같이 얘 이 말 이거 뭐 분량 요렇게 얘 말 요렇게 똑같이 하는 거 이른바 중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자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박상용이 이렇게 말했고 국조특위가 이렇게 말했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줘서 그게 취재잖아요. 취재를 해서 박상용 말이 맞는지 국조특위 말이 맞는지를 갖다 시청자들한테 독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언론의 의무잖아요. 요즘 취재가 없다 보니까 물론 모든 기자들이 취재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한이 있으니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피말리게 털고 회유하고 조작하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라는 이 기형적인 심장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훌륭한 토론과 수기도 결국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칼을 뽑아 들어야 합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낡은 기득권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는 거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불을 지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월 990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